5월 20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2시입니다. 잠이 안 와서 큰일 났습니다.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려고 해요. 우선 중앙일보 5월 19일 수요일자에서 김동호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차기 대통령의 필독서 5권이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정운창 총리의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은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남을 주자는 게 아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다. 그게 참된 자본주의 정신이다. 그 다음에 혼돈의 시대, 양극화로 자본주의가 망가졌다라고 진단한다. 그 다음에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 이런 식으로 5권의 책을 차기 대통령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제 자기에게 나름대로 이제 뽑아내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생각에 전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균형 있는 듯, 합리적인 듯, 하지만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절대로 이대로 리더가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중간은 없다. 마거릿 대처의 생애와 정치. 이 책은 이제 2000년도 이 책이 2007년에 나왔습니까? 그렇고 이제 이 뒤에 2012년도에 대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을 또 박지한 교수가 썼습니다. 머릿말과 마무리 대처가 남긴 흔적, 업적 이런 내용들은 10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한 교수가 원래는 좌파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국 유학을 하면서 분노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사고에 선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의 반성이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처는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정치인이기 전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검약하게 생활을 하고, 회사로 치면은 이제 건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처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수적인 삶, 가치 이런 것을 이제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인건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기업 규제를 하고, 특히나 최고 65% 육박하는 이제 상속세를 강탈이죠. 그렇게 하니까 제조사들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 비중을 상당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영세업자들도 자기가 그래서 일본어로 치자면 이키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프로 정신, 또 상인 정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금융 위기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차적으로 밀려 나와가지고 자영업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창업을 한 다음에 5년 이상을 넘기는 비율이 30% 밖에 안 될 정도로 이제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처는 생전에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 10계명을 자기가 가방에 넣어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대충 강자를 약하게 만들므로써 약자를 강하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레퍼토리인데, 손흥민에게 고무신을 신겨가지고 뛰게 한다고 해서 그 하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영업일을 단축을 시킨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미 여러 실험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약 정신을 폄하하면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임금 주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다시 도울 수는 없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대처는 이제 그 10가지를 이제 항목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개혁을 저는 이루어냈다고 봐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권력 유지라든지, 정치 실패를 한 것이죠, 사실. 정치 실패를 한 겁니다. 뭐, 그거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문재인 씨가 세월호를 8차례나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없는데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가려고 9번째 진상조사위원회를 임명을 하면서,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성역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자기 권력이 지금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유사하진 않지만 맥락에서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기 권력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패착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은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이 들으면 박근혜를 싫어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존속시켜주는,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그 공무원연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제라는 거. 그걸 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이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분들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단기간에 자기들의 어떤 밥통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분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지금 정권에서 더욱더 수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영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거 높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 노조원들은 가뜩이나 원래 좋았는데 더 쾌지나 칭친난에 노래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의 신장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그 시장에 진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있는 직업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가족 사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조그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경제적인 취약층들을 더욱더 고립시켜버리는 정책을 쓰는 게 지금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길게 가고 모두가 격차는 있을지언정, 격차 없는 세상은 없죠. 격차는 있을지언정 풍요롭게 계속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중도 타령, 합리적 타령, 무슨 따뜻한 보수 타령 이딴 소리 해대고 있을 때 정말 죽비를 내리칠 수 있는, 중간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중간은 없다. 말을 좀 바꾸면 중도라는 건 없다는 거죠. 중도. 투표할 때도 중간에 찍는 거는 사표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마가릿 대처가 얼마나 그때 영국병에 걸려있는 영국에 대해서 잘 대처했는지, 차기 리더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시골 사부가 추천을 합니다. 중간은 없다. 지금 제가 잠이 안 오는 거는 나라 걱정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낮에 낮잠을 수시로 자버려 가지고 낮잠이 안 오는 건데, 혹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저도 뭐 농담 삼아서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이민가라라고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거대한 물결 속에 수렴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좀 잠깐 동안은 속을지언정 지금은 그 속아가지고 정신이 깨어나는 시간이,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고 특히나 20대들의 신선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약진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는 제 공부방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아끼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인데 작년에 봄에 때 아닌 이제 날씨가 그때
추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온 피해를 과일 나무들이 입었습니다. 꽃이 맺혔다가 얼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곳이 많았는데, 저도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올해도 조금 여기는 또 바람이 좀 센 곳이라 가지고 올해도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가 2개가 열렸어요. 어릴 때 과수원집 아들내미로서는 좀 수치스러운 결과이긴 한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과가 열렸습니다. 사과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보이시죠? 예, 탁구공보다는 아직 좀 작습니다. 탁구공보다는 작은데 사과가 열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건너편이 초등학교인데요. 길가의 가로수 중에 죽어가고 있던 나무가 있었어요. 완전히 여름에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서 발견하고 물을 계속 3일마다 계속 뿌려줘가지고 새잎이 돋아나고 하면서 지금 아직 조금 미약한데요. 굵기가 좀 작은데 나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조기 나무 있죠. 예, 조녀석입니다. 이제 옆에 것들은 큰데요. 조기 작은 거. 저거 제가 살려낸 거거든요. 이렇듯 이제 사과나무가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2개라도 열리고 저렇게 나무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기쁨과 희망을 갖습니다. 뭐 이런 것에 단편적인 것에서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감성으로 좀 빠지기도 하는데, 생명이라는 거,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이런 게 금방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70년 동안에 쌓아져 왔는 우리의 내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동에 취약한 건 좀 있는데 또 팬덤 문화도 좀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빠져들었다가 다시 발을 빼고 정신을 차리는 어떤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쭙지 않게 이 책 저 책 리더가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 진단들이 속출하겠죠. 필요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고, 운동해야 체력이 생기는 거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그 이외에 다른 이설이 없을 텐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치적인 레토릭으로서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